이 영상이 널리 퍼지기 위하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양광주는 1986년 서울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버렸다. 육군사관학교 65기 양광주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활동하며 근무지에서 내연녀와 불륜을 하다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인 양광주는 불륜을 저지르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 육군사관학교 65기 양광주는 결혼해 가정이 있으며 아이가 둘이 있다. 또 평소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 평판이 상당히 좋으며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 라고 한다. 2024년 10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서 사람의 일부를 발견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1991년 33세 여성으로 피의자인 양광준이 붙잡혔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38세 남성 양광준이 30대 여성 군무원을 시옷한 뒤 시옷을 훼손해 10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이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생한 토막응응 사건의 피의자가 중령 진급 예정이었던 현역 군인으로 밝혀졌다. 해자는 그와 함께 근무했던 여군 군무원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끝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양광주는 중령 진급을 앞둔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씨와 같은 부대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온 동료였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 경기도 과천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며 시작되었다. 양광주는 격분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시옷한 뒤 시옷을 자신의 차량에 두고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당일 밤 양광주는 B씨의 시옷을 처리하기 위해 공사장으로 이동했다. 시옷옷 훼손에 사용된 흉기는 양광준이 직접 챙겨갔으며 시옷옷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옮겨 담았다. 다음 날인 26일 저녁 양광주는 자신이 근무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의 북한강을 유기장소로 택했다. 북한강의 강물 속에서 시옷이 발견되지 않도록 돌덩이를 넣어 봉투의 부력을 낮추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사건의 실마리는 11월 2일 오후 2시 45분께 북한강에서 시옷옷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작됐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을 통해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지문과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통신 내역과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양광준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3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 1원역 지하도에서 양광준을 체포했습니다. 양광준은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행동했다. 진술.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는 점에서 군 내부와 사회 전반의 반응이 뜨겁다.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는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모든 스토리가 공개되었다. 양광주는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C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목을 지으라 시옷하고 시옷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B씨와 카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옷을 결심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B씨는 미혼이었다. 10월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양광준은 이날이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직장 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양광준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모발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제시하자 검색 시점부터 피해자를 시옷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양광준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시옷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실제로 피의자는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장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B씨를 시옷한 후 옷을 덮어 자신의 차량에 방치한 후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에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시옷을 훼손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복사용지를 이용해 만든 위조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몰고 화천 북한강변 일대를 찾아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
그는 10년 전에도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범행 후 시오도 유기 장소로 화천 북한강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광주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중령 진급이 확정된 만큼 육사 출신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양광주는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은폐하려 했다. 또 양광주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미기가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에 연락하기도 했다. 사건 후 양광주는 경찰을 속이기 위해 피해자인 척하며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그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의 어머니에게 집에 못 간다 는 메시지를 보내 미기가 신고를 취소하려 했으며 경찰과의 보이스톡에서도 목소리를 흉내내며 신고를 철회하도록 시도했다. 또한 양광주는 검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서울의 한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버렸다. 경찰은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양광주는가 고의로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